그러면 당분간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70% 이상을 부동산에 넣기 때문에 제일 안전자산이 부동산이 되지만 네. 미국은 주식이 돼요. 401k나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웃긴 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꺼지고 있죠. 미국은 지금 부동산이 역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맨하탄 지역. 그러니까 이게 걔네는 상부자산이 주식이 이제 서서히 거래량 60%가 급감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미국 주식이 어제 오늘 주식이 먼저 시세가 나오고 미국은 그쵸.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 나왔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네. 나왔고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이 부동산이 시세가 먼저 안전자산이고 쳤고 그다음에 주식이 내려가죠. 쳤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네.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린 유동성이 결국 수익률을 따라서 가요. 그럼 지금 주식도 우리나라 거래량이 1월 4일 기준으로 44조 원이거든요. 코스피가 네, 네. 지금 2월 달에 8조 원, 지금 6조 9천억 원이에요. 어제부로.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식에서도 더 이상 못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금이 가장 리스크한 비트코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분간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과매수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이미 네. 과열이라고 저는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열이라고 해서 빼야 되냐 아니다. 오히려 과열 때 수익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못 모르고 초심자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네. 한국 주식의 버블 순간에 나오고 네. 비트코인의 버블 순간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2월부터 이어진 이제 버블.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 2분기까지는 화랑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3분기, 4분기는 정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정책 방향. 그러야 이제 정책 방향 이런 것도 네. 얘기할 텐데 지금 이제 6만 달러를 이제 달러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쳤는데 이제 버블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신의 두 누님이 예측한 게 10만 달러라고 한다면 예. 6만에서 10만 달러의 요 구간이 거의 이제 라스트 일단은 요번 사이클에서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더 네. 보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게 그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구력이 짧아서 전문가라고 볼 네. 수는 없고요. 시장이 짧아요. 제 뭐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시장이 짧은데 문제는 1억 이상은 사람의 욕망이라 제가 그거는 도식화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냥 사람들의 욕망 따라 올라가는 걸 내가 얼마까지 간다를 얘기한다는 건 그건 무리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네. 이더리움 500만 원 정도, 비트 1억까지는 그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저금리 기조. 네, 근데 그것도 최초에 썼던 책의 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성이 시장에 남아 있는 한,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네. 먼저 유턴한 나라가 네. 먼저 나간다고. 그 나라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 자산 시장에서 자본을 넣었던 걸 이제 실물 시장으로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산이 이렇게 갖고 실물은 죽어 있으니까 이 돈이 네. 이렇게 내려가면 맞춰지거든요. 네, 네, 아, 네, 예. 네. 맞춰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미국이 끝나게 되면 자산에 머니무브가 있을 거라 네.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시 코인 시장도 예외는 아닐 예,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왜 오르냐, 이제 단순 명료하게 왜 오르냐 이제 궁금해하세요. 우리가 경제학을 옛날에 배운 거를 지금 애널리스트 분이나 경제학자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안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느끼실 거예요. 네. 경제학과 나오신 그렇죠. 거죠. 경영학과. 예, 그러니까. 특히 최근 1년은 완전히 안 맞죠. 예, 그래서 1년간은.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학 서적을 학교에서 배운 건 네. 대부분 근본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나눠먹는 구조로가 돼 있어요. 그때는 근본이제는 가장 좋은 인구 정책이 뭐냐면 산화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피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걸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네.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신용화폐제 들어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70년대에 이제 근본인제가 끝나게 그렇죠. 되죠. 끝나는데 네. 근본이제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건 사실 90년대 이후거든요. IMF 이후에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이제 끝나고 신용화폐 제도로 가면서는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빚을 내서 경제 규모를 늘리는 시대로 가니까 근본이제 때 우리가 이미 경제학 서적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안 맞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재밌는 게 주식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네.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가치가 약해지니까 네. 우리나라 주식이 빠진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빠지면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업 마진이 좋아져갖고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영업 마진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지 왜 빠져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 시절이었었고 요즘은 이제 워낙 강세, 금융시장 강세 이제 이렇게 또 바뀌죠. 금융시장으로 기조가 바뀌어버려서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만 갖고 주가를 밸류를 주던 시대가 아니라 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를 따진다면 예. 과연 그 적정 주가를 옛날처럼 매출로 봐야 될 거냐? 아닌 거죠. 유동성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 풀게 되면 네. 결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나이키가 엄청난 한정판이 비싸지고 명품이 갑자기 요즘에 비싸지. 근데 거기 원래 가방이 일본에서 나온 빼기. 거거든요. 명품의 가장 가격을 먼저 올린 건 중국이 아니라 네. 일본의 프라자 아비 때 그 버블이에요. 근데 역시 우리 시장도 지금 명품이 구하지 못할 정도로 네. 없다고 하는 건 결국에 모든 자산 가치가 있는 건 끌어올린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그다음에 최근 들어 골드만이나 JP 모건이 들어온다는 뉴스들이 나온 만큼 버블의 요소는 너무 많았죠. 사실은 흥미로운 게. 그럼 우리 저자님은 어쨌든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일단은.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